반갑습니다. 한바닥 세계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미국 혁명, 다른 말로 미국 독립혁명이라고도 불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을 보기 이전에 먼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17세기 영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영국 절대왕정을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왕을 이을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을 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보시면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이제 영국의 왕을 겸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절대왕정의 신봉자였고 또한 종교적으로는 영국 교회를 매우 중요시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 내에 존재하고 있던 가톨릭이라든지 그리고 할뱅파의 일원이 되겠죠. 영국의 청교도, 이 세력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게 됩니다. 가톨릭도 탄압을 하게 되고 청교도도 탄압을 하게 되고, 이러한 종교적 갈등 속에 드디어 청교도 신자들이 17세기 이러한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1620년 2명의 청교도 신자들이 드디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미국의 동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교도 신자들이 미국 동부에 이주하기 이전에 다른 이주민들이 사실 있었지만 그들의 정착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의 개척이 이루어진 것은 이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많은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본국을 떠나서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면서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여러 개의 식민지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13개의 식민지주가 이제 이렇게 개척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 영국은 이러한 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건전한 방임주의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건전한 방임주의라는 정책이 뭐냐? 식민지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만 납부를 하면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자치를 허용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민들의 자치를 허용해주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 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이센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참전하는 7년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7년 전쟁 중요하니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7년 전쟁, 오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영국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물론 영국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고 프랑스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이에 영국에서는 기존의 식민지주에 대한 건전한 방임주의 정책에서 이제 어떠한 정책으로 바뀌게 되냐면 중상주의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상주의 정책으로 정책이 변화되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시피 이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가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히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인지세라든지 차세라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번 찍어보면 인지세라든지 차세라든지 그 외에 설탕세, 이러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매기게 되겠죠. 이에 대한 이제 영국과 식민지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이 미국 혁명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존의 이 미국 식민지에 대해서 초기에 영국 정부는 건전한 방임주의 정책을 실시했지만 7년 전쟁에 따라서 영국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자 중상주의 정책으로 변화되었고 식민지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영국과 그리고 식민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대표 없는 곳에 가세할 수 영국 의회에 우리의 식민지주의 대표는 파견되지 않고 우리의 의견은
반출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많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드디어 영국과 식민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두 번째 과정이 되겠습니다. 발단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 되겠습니다. 1773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디언으로 위장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인 영국 상선에 몰려가서 배 안에 있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영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또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에 따라서 영국과 그리고 식민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게 되고, 이러한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이제 이 식민지 내에서 영국 본국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두고 드디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12개의 식민지주에서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바로 1차 대륙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몇 년도에 1774년도에 1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서 영국 본국과 전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 본국과 어느 정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하약을 체결할 것인지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에 결정적으로 렉싱턴 전투란 것이 우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렉싱턴 전투가 영국군과 그리고 식민지 민병대 간의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자 다시금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혹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다시금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대륙회의가 개최되었던 거죠. 2차 대륙회의는 1775년에 개최가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1775년부터 1776년 동안 대륙회의가 개최되게 되고, 이 대륙회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미국 독립혁명을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미국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1776년 7월 4일이고 이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된 것을 기념해서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미국 혁명이 되는 겁니다. 이후 총사령관 41세였던 이때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다가 이후 조지 워싱턴의 활약과 영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이때 많았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지원단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결정적으로 요코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미국과 그리고 영국이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1783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13개 주의 독립이 승인되게 됩니다. 왜 미국의 독립혁명을 우리는 시민혁명이라 부르냐면, 미국 독립선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천부인권사상이라든지 그리고 사회계약론에 기초해서 저항권이라든지 그 외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독립혁명을 시민혁명의 범주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미국 독립혁명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미국 독립혁명의 결과,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드디어 수립되게 되는 거죠. 또한 법에 의한 통치를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삼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헌법이 제정되게 되고,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드디어 아메리카 합중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미국 독립혁명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첫 번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고, 아울러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죠. 크게는 지금 보다시피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 그리고 영향,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독립혁명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